이 많이 찬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왜 브로콜리가 치매를 예방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뭔지 아시나요? 질병관리청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1위가 치매, 2위가 암, 3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치매가 1위인 이유는 뭘까요? 암은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수술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가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70대 어르신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브로콜리 100g을 섭취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신 그룹은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23% 향상됐습니다. 반면 브로콜리를 안 드신 그룹은 오히려 4%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를 하수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에 때가 끼고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안 내려가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설포라판은 이 하수구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설포라판은 뇌에서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분해해서 뇌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부족한 그룹을 10년간 추적했더니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설포라판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는데 그 순간 설포라판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브로콜리의 5가지 핵심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브로콜리의 5가지 핵심 효능.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손가락 힘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물건을 잡을 때 자주 떨어뜨리시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효능이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효능 첫 번째,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설포라판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산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설포라판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재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60대부터는 1년에 뇌세포가 약 0.5% 감소합니다. 10년이면 5%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이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면 이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매일 100g씩 6개월 섭취한 그룹의 뇌 용적이 평균 2.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보호합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한 쥐와 충분한 쥐를 비교했더니
충분한 쥐가 미로 찾기 실험에서 2.8배 빠르게 길을 찾았습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80대에도 60대의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능 두 번째,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병이 바로 암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순서로 많습니다. 브로콜리가 여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째,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대장암 세포에 설포라판을 처리했더니 암세포 성장이 72% 억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혈관 생성을 막습니다. 암세포도 살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혈관이 없으면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요. 정상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죽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설포라판은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켜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둘째, 브로콜리에는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매일 브로콜리 150g을 섭취한 그룹과 항암 치료만 받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브로콜리를 함께 드신 그룹의 재발률이 38% 낮았습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로콜리는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는 것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능 세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혹시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콜레스테롤약 드시고 계신가요? 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59%가 고혈압, 43%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둘 다 생명과 직결된 무서운 병입니다. 브로콜리가 여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째,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C가 89mg 들어 있습니다. 이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귤의 6배나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까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혈관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콜라겐이 충분하면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매일 브로콜리 100g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브로콜리를 드신 그룹의 혈압이 평균 12수은주 밀리미터 낮아졌습니다. 둘째, 설포라판이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은 안쪽에 녹이 슬고 때가 끼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설포라판은 이 녹과 때를 제거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에서 설포라판을 섭취한 그룹의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42% 느려졌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능 네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여러분,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드시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 중 38%, 남성 중 19%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여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 K가 100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골다공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만 섭취한 그룹과 칼슘 보충제와 함께 매주 브로콜리 300g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브로콜리를 함께 드신 그룹의 골밀도가 평균 6.2% 증가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효능입니다. 효능 5번째,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입니다.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나요? 이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은 중요한 면역 세포들을 깨워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매일 브로콜리 100g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브로콜리를 드신 그룹의 면역 세포 활성도가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암, 심혈관 질환, 치매의 원인이 되는데 설포라판이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의 5가지 핵심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둘째,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넷째,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입니다.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모든 효능이 사라질 수도, 3배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양소를 100% 지키는 세척법과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양소를 100% 지키는 세척법과 조리법. 여러분, 브로콜리 드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죠? 그런데 그 순간 설포라판이 90% 이상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원리. 브로콜리에는 원래 설포라판이 없습니다. 대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전구 물질이라는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바뀌려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밀가루 미로시나제 물 설포라판 빵 밀가루에 물을 넣어야 반죽이 되고 반죽을 구워야 빵이 되듯이 글루코시놀레이트에 미로시나제가 만나야 설포라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제는 브로콜리 안에서 서로 다른 방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그냥 먹으면 둘이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둘이 만날까요? 브로콜리를 씹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둘이 만납니다. 그래서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안 되는 이유. 미로시나제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6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미로시나제가 파괴됩니다. 파괴되면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설포라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2010년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5분간 데쳤을 때 설포라판 생성 능력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영양소를 100% 지키는 조리법. 방법 1. 생으로 먹기. 100% 보존. 브로콜리를 생으로 잘 씹어서 먹으면 설포라판이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 브로콜리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찌기 85에서 90% 보존. 추천 김수진 박사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찜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5분간 찌면 됩니다. 이때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아서 미로신화제가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201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찐 브로콜리는 영양소 보존율이 85에서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방법 3. 전자레인지 70에서 75% 보존. 전자레인지에 브로콜리를 넣고 물을 약간 뿌린 후 3분간 돌리면 됩니다. 영양소 보존율은 찌는 것보다 약간 낮지만 빠르고 편리합니다. 방법 4. 끓는 물에 데치기 10% 미만 보존. 비추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끓는 물에 데치면 설포라판이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미 데친 브로콜리를 드셔야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 생성을 극대화하는 꿀팁 1. 자르고 1시간 기다리기. 브로콜리를 잘게 자르고 1시간 동안 실온에 두면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신화제가 천천히 만나서 설포라판이 미리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설포라판은 열에 강해서 요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팁 2. 줄기를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송이만 먹고 줄기는 버리시는데 사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줄기에 가장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줄기 잎송이 순서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얇게 썰어서 함께 찌면 영양소를 훨씬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팁 3. 미로신화제를 보충하기. 이미 데친 브로콜리를 드셔야 한다면 미로신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됩니다. 미로신화제가 많은 음식, 고추냉이, 과사비, 겨자, 양배추, 무, 케일. 데친 브로콜리에 겨자를 곁들이거나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세척법.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촘촘해서 먼지나 작은 벌레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세척 방법. 꽃봉오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흐르는 물에 전체를 헹굽니다. 큰 볼에 물을 담고 소금 1큰술 또는 밀가루 2큰술을 녹입니다. 브로콜리를 꽃봉오리가 아래로 가게 해서 15분간 담가둡니다. 이때 작은 컵으로 브로콜리를 눌러서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손으로 흔들어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굽니다. 소금은 삼투압으로 벌레를 제거하고 밀가루는 먼지 같은 오염 물질을 흡착해서 제거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소를 100% 지키는 세척법과 조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로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가 되는 음식 4가지 궁합. 첫 번째, 브로콜리 플러스 달걀.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의 조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브로콜리에는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E, K, 이 풍부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이 풍부해서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를 3배 이상 높여줍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달걀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브로콜리만 섭취한 그룹보다 비타민 K 흡수율이 3.5배 높았습니다. 둘째,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콜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달걀의 콜린이 만나면 치매 예방 효과가 시너지를 냅니다. 셋째, 달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 성분들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A와 결합하면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추천 요리, 브로콜리 달걀 볶음. 찐 브로콜리와 스크램블 에그를 함께 볶아 드세요. 궁합. 두 번째, 브로콜리 플러스 토마토.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첫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들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서로 다른 기전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토마토의 비타민C와 칼륨이 브로콜리의 미네랄 흡수를 돕고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셋째, 토마토의 구연산 성분이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 건강까지 좋게 합니다. 추천 요리,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궁합 세 번째, 브로콜리 플러스 올리브유.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올리브유의 오메가3가 만나면 항염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은 그룹이 찐 브로콜리만 먹은 그룹보다 항산화 지수가 48% 높았습니다. 추천 요리, 브로콜리 올리브유 볶음. 브로콜리를 자르고 1시간 둔 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궁합 네 번째, 브로콜리 플러스 양파.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첫째, 양파의 퀘르세틴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막아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염증 지표 CRP가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둘째, 양파의 매운 향을 내주는 황화물이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결합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이 더 원활해집니다. 추천 요리, 브로콜리 양파 볶음찜. 브로콜리와 양파를 올리브유에 함께 볶아 드세요.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가 되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브로콜리와 달걀. 비타민 흡수가 3.5배 높아지고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토마토.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고 뼈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올리브유. 항염,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넷째, 브로콜리와 양파. 염증이 줄고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브로콜리라도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5번째 이야기, 브로콜리를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끓는 물에 오래 데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끓는 물에 데치면 설포라판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특히 5분 이상 데치면 거의 모든 영양소가 물에 녹아 나갑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는 건 영양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생으로 먹거나 찌세요. 방법 2번째, 전자레인지에 5분 이상 돌리기. 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너무 오래 돌리면 안 됩니다. 3분 이내가 적당하고 5분 이상 돌리면 미로신화제가 파괴됩니다. 방법 3번째, 송이만 먹고 줄기 버리기.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송이만 먹고 줄기는 질기다고 버리시는데 사실 줄기에 영양소가 가장 많습니다. 줄기를 얇게 썰어서 함께 찌면 설포라판을 2배 이상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45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둘째, 브로콜리의 5가지 효능. 치매 예방, 항암, 혈관 건강, 뼈 건강, 면역력 향상입니다. 셋째, 브로콜리는 찌거나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85에서 100% 보존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90% 사라집니다. 넷째,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달걀, 토마토, 올리브유, 양파입니다. 다섯째,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 얇게 썰어서 함께 드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브로콜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뇌를 지키는 천연 치매 예방제입니다. 매일 100g씩만 찌거나 생으로 드시면 80대에도 60대의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그러려면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제대로 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